오늘 257페이지 아니요? 네. 맞죠? 네. 의식이 진화하여 깨어나게 하는 전환의 수단. 우리가 이제 다스님이 선 경계에 대해서 앞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거는 이제 정원 유신선사의 이제 그 수행 경계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첫 번째. 둘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시 산은 물이요, 물이 산이다 하는 게 세 번째라고, 네 번째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제 맞췄는데, 이 수행 경계를 갖고 차 명상을 얘기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왜 옛날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선의 이제 그 수행이 모든 수행은 선수행이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선수행인데, 그렇다면은 당연하게 선성된 수행 경계를 가지고 명상에 대한, 참 명상에 대한, 그 다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없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지금 와비차를 얘기하는 일본의 남방록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중국에는 이제 물어보니까 중국 다도에는 이 다도라는 것은 선수행의 한 이렇게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들 독립된 체계를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선성들의 경계를 가지고 이 수행 체계를 씌운 것은 세계 최초라고 보는 게 맞는 얘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경환, 공환 단계의 경계를 체험하고 깨닫는 의식의 진화를 이루려면 그 전환의 수단을 알아야 합니다. 행달을 마칠 때까지 주인과 손님은 서로 쌍방을 비추는 거울 같은 무분별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손님에 대해서 거울이 되는 거고, 손님은 주인에 대해서 거울이 되는 거예요. 서로 거울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 명상의 사마타건과 분석 명상의 이파사나 관이 필요합니다. 예, 거울 같은 관의 내용은 알아차림, 분별 없이 비추는 거울 같은 관이며 공통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알므로써 무상관찰, 관계성을 무화관찰, 사유와 직관이며 이며 모두 전환의 수단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총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알아차림하고 분별없이 비추는 관은 이제 분명한 알미인데, 이거는 또 공통되는 내용이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네. 그럼 이 공통되는 게 뭐냐면은 무상관찰이든 관계성을 안다든 무화관찰이든 사유직관이며 모두 전환의 수단이다 이래 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다 안다는 얘기예요. 관찰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아는 것이 바로 알미, 전환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전환의 수단은 바로 아는 겁니다. 요 아는 게 왜 전환의 수단이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제석천의 궁이 있는데 제석천은 이제 인드라 신이에요. 신들의 왕. 인드라 신이 있는 궁전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악마가 왔어. 마라가
마구니가 탁 등장한 거. 하필은 제석천이 천이 없을 때 온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이 마라가 성검성검 걸어가더니 제석천왕이 앉는 자리에 탁 앉았어. 그러니까 신하들이나 군사들이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쫓아내려고 칼을 휘두르고 고함을 치르고. 근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제석천하 마라의 키가 점점 커지는 거죠. 고함을 치고 칼을 휘두를 때마다 악마의 키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커져가지고 제석궁의 천장의 머리가 닿았어. 좀 있으면 이게 무너질 판이야. 그때 제석천왕 인드라 신이 탁 나타났어. 한마디 딱 했어. 안녕하십니까? 근데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이 마군이 키가 줄어든 거야. 그 순간 신하들, 군사들이 그게 알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도 씻어주고 이러니까 마군이가 키가 점점 줄어들면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건 뭘 얘기할까 하는 거죠. 그러나 비슷한 얘기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수타기 파타에도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데 악마 파순이 나타나가 속삭이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식도 생기고 재산이 생기고 막 얼마나 좋으냐 막 이러니까 막 얘기하니까 부처님 듣다가 너 말하구나. 예. 너 악마 파순이지? 이러니까 말아 깜짝 놀라. 와, 부처님 나를 아시는구나. 도망가버리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안다는 데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거는 제석천이 마구니를 안다는 거지. 아는 순간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악마 파순이지? 이러니까 마구니가 도망가. 내가 무엇인가 진실을 알 때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보조국사 이야기예요. 네.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방에 독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방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있어요. 자, 방에 집이죠. 집에 이제 도둑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인지 도둑이 아닌지를 구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도둑인 줄 알면은 얼른 그것을 신고를 한다든지 힘이 있으면 대치를 해가지고 몰아낸다든지 도둑이야 소리를 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도둑인지 모르고 자기 이웃집이나 친척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인지 바르게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청전도론에도 나와 있어요. 청전도론에는 이제 청전도론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집에 뱀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집에 뱀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뱀이 독사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첫째, 이걸 어떻게 퇴치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도구를 갖고 와서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V자형 도구를 가져가서 뱃머리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꼬리라든지 중간에 누르지면 안 돼요. 뱃머리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퇴치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에 뱀이 들어왔는데 뱀인 줄 모른다. 그럼 뱀인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애들입니다.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뱀이 들어왔을 때 뱀에 대해서 무서움을 몰라요. 그냥 뱀 봐라 이래서 가짜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독사한테 물리면 이제 가는 거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뭘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대.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뭘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무상고, 무화공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안다 하는 건 알미, 전환의 수단이 된다. 자기 인생을 전환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죠? 자, 먼저 알아차림으로 일그러진 거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울로 전환시키고 주인과 손님이 한 공간을 이루도록 의식하게 되면 무분별 거울 같은 마음, 즉 무분별 거울 같은 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다의 과정을 무상으로 관찰하여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여 의식을 깨우고 나아가 찬물과 해와 미각의식의 삼자관계를 관찰하여 무자성의 공을 알고 참의 변화를 통해 무화를 관찰하며 합니다. 끝으로 주인과 손님의 관계성 사유와 직관을 통해 분별 망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공성을 깨칩니다. 이 전환 방법으로 경환 공화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차물과 혀와 미각의식 삼자관계를 잘 관찰하게 되면 무자성 공을 알게 된다. 참의 변화를 통해서 무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안다는 거, 관찰한다는 게 무척 중요한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알아차림, 사유통찰, 마음 멈추고 힘, 한 공간. 이 네 가지가 인식 전환의 핵심입니다. 알아차림은 이건 직관을 얘기하고 사유통찰은 추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과 사유통찰은 지혜를 일으키고 그 과정이면서 동시에 결과인 경환 공화의 경계를 얻게 합니다. 마음 멈추고 심과 한 공간은 앞의 알아차림과 사유통찰을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마음 멈추고 쉬는 걸 뭘 얘기하느냐면 상카라를 멈추고 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카라. 한 공간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무분별을 얘기합니다. 무분별이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는 거죠. 알아차림과 사유통찰을 잘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 멈추고 쉬는 것도 이거는 이제 의도를 쉬는 거죠. 의도를 이제 쉬는 걸 얘기합니다. 의도를 쉬면 무분별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명상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이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이 수행 방법에 이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자, 첫째, 알아차림은 직접 인식으로 머릿속에 가까이 생각과 감정을 비우고 의식을 빛처럼 환하게 깨어나게 합니다. 알아차림 특성은 거울의 반사작용과 같고 대상을 비추는 망거울의 반사작용을 키웁니다. 알아차림은 즉각 안다, 미처하게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거기에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요걸 붙여야 돼요. 생각 없이 즉각 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즉각 안다는 거죠. 예.
생각하지 않고 즉각 안다. 미처하게 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방법은 찻잔을 잡으러 가고 차를 마시고 내려놓는 등을 반복하면서 접촉되는 느낌과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을 행다에 등장하는 손, 입, 눈과 같은 뭔가 그 움직임, 그리고 행다할 때 사용되는 닭이든 도구 일체, 그리고 접촉과 느낌 등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아차림하는 거지. 알아차림 크게 느낌이죠. 찻잔 잡는 느낌이죠. 그리고 등 놓고 하는 움직임,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양, 색깔을 알아차리기까지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알아차리란다. 이런 거죠. 그러면 기존에 다도에는 이런 방법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기존에는 형식입니다. 형식. 이게 이제 다른 점. 형식은 뭔가 하면은 찾다, 세팅을 A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알아차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한다. 다관을 어디 놓고, 찻잔을 어디 놓고, 무식인 그릇을 어디 놓고, 정해 놓고, 얘기하자면, 찻잔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따를 때는 어떤 모습 모양을 해서 따르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접촉되는 느낌을 알아차린다,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럼 그게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형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면은 그것만 딱 집착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예, 찻잔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 팔기는 어느 정도 어떻게, 걸음걸이는 몇 걸음, 이런 게 있는 거야. 딱딱 정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런 형식 미를 강조하는 것이 일본 다도예요. 이야기하죠. 그러면 전통의 와비차를 얘기를 할 때도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다 세팅에 뭘 하는데 40분 정도 걸린다. 차 한 잔 마시는데 얼마나 절도 있게 아주 능숙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샷디가 알아차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한다 이게. 처음에는 할 때는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생각은 많이 안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막 하면서도 근성근성을 하면서 숙달되게 하면서도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도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한계가 오는 거죠. 이거 해서 뭐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다도는 아직까지 그 형식에서 못 벗어나. 얘기하자. 좀 더 이제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개금치견하고 비슷해요. 개금치견. 예. 그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율주의, 계율의 형식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얘기하자. 형식이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현실이 있느냐 막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뭔가 하면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얘기해요. 탈리반이 대집권하면서 모든 것은 사리아에 의지해서 통치하겠다. 사리아가 뭡니까? 바로 이슬람 율법이죠. 예. 율법을 근거해가지고 하겠대. 이게 바로 형식.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게야. 그래서 이제 여성의 사회 활동을 다 제한해버리지. 어느 순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율법주의,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빠지니 그게 개금치견이에요. 불교에서 보는.
형식주의 빠지지 말아라. 의식주의죠. 의식하는 데만 거창하게 하면서 거기에만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이런 거는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인도의 힌두교는 제사주의라 해야 되잖아요. 제사주의. 그냥 제를 올리는데 신에게 제를 올리는데 그에 법칙이 있는 다 맞게 해야 돼요. 불교는 그게 없어요. 그걸 왜 개금치견이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 게. 그래서 이게 이 다도도 똑같은 거예요. 각 다해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다해마다 이 다도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형식이 다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딱 빠져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조금만 잘못,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초이선사의 동다송에 나오는 다도에는 형식이 없어요. 놀랍게도.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 하면 다신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신. 다신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형식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성이기 때문에 선은 모든 형식을 타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우선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잘 건조를 해가지고 세 번째는 이 차 물에 대한 얘기예요. 차 물이 중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너무 익은 물을 써도 안 되고 너무 덜 익은 물을 써도 안 돼요. 어떤 물을 더 사용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물을 끓여가지고 차 잎을 탁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 차 잎이 물하고 탁 만났을 때 뭐가 생겨요? 다신이 생겨요. 차의 신령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의 신령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겨드랑이 위에 바람이 썰썰썰썰썰 일고 몸이 가벼워지. 이 다신이 강림한 거예요. 그리고 맑은 경계에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번 주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녁에 갑자기 열이 올랐어요. 36.2도였는데 열이 오르겠지. 그걸 갖다 한번 딱 재보니까 36.7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르지? 근데 이제 법달교사님이 이 차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뜨거운 차를 한 잔 마셔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계속 홀짝 하고 거의 차 한 잔 다 마셨는데 열이 탁 내려갔어요. 다시 36.4로 내려가. 얘기하잖아. 근데 다신이 강림했어. 그때. 몸에 기혈이 다 열려. 아니, 깜짝 놀랐어. 이 차가 좋은 점이 이제 그런 점이에요. 이 차가 그 차, 이제 잘 모르지만 맛은 뭐 같은 차 같아요. 그래, 다신이 강림한 거예요, 그거. 다신이 강림했다는 거는 몸에 뭐가 생기면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뒷목을 타고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이 올라올 수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간에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뭉치는 경우도 있고, 배 쪽으로 이렇게 싹 이완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막 일어날 수도 있고, 온몸에 땀이 쫙 나면서 가벼워지는 그런 현상도 있고, 이게 이제 뭐 다 다신이 강림한 거죠. 차 맛, 하고도 뭐 무관하지 않겠지만, 벌써 차 맛보다 몸이 이제 그걸 띄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형식에 빠져버리면은 그건 바로 형식주의. 형식의 아름다움은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제 보는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 시연하는 사람도 과연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온갖 잡생각이 빠져들지 않을까. 샷기가 없는 이상. 근데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대상과 딱 대면하는 거거든. 대상과 딱 대면하는 건데 형식주의는 대상과 대면 안 해요. 난 습관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도를 하시는 분이 일정 수준 가면은 재미없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이 자체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도 강의할 때 이것도 얘기할 겁니다. 방송에서. 자, 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촉과 느낌까지 두루 포함하고 있다 했죠. 이와 같이 대상을 알아차림으로써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대상과 직면한다는 거죠. 생각과 감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각, 감정이 딱 개입하는 순간 다 왜곡되는데 개입되지 않으려면 말과 생각을 떠나서 바로 체험하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무상을 보면 더 좋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상을 비추는 알아차림이 그걸 면에 나타나는 그 대상이 실체가 없는 환경임을 알게 하여 현상 속에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야 의식에 넓게 있게 하는 지혜가 생기게 하며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게 합니다. 순수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알아차림을 통해 의식을 깨워 무분별 거울 같은 상태로 손님과 한 공간이 되도록 하여 일체감을 더합니다. 이와 같은 명상이 이어지면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은 손님이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인은 뭐냐면은 손님과 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이번에 뭐냐 무분별이죠. 네. 무분별이라고 하는 건 잡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앞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다도하시는 분이 그 형식에 그대로 법칙 따라 하는 건 참 좋은데 온갖 잡생각을 다 하면서 할 수가 있대. 온갖 잡생각. 그래서 물을 가져 따르고 끓이고 뭐 하는 게 그걸 습관적으로 하면서 잡생각이 오늘 귀한 손이 왔던 내가 대접을 해야지. 마음은 좁지만 별 생각 다 할 것이다 이게. 근데 주인이 손님하고 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무분별 상태이기 때문에 잡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손님은 주인하고 한 공간을 이루면 잡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차 대접받으러 가가지고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10분, 20분, 30분, 40분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그니 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면 괜찮은데 한 공간을 이루지 못하고 또 주인 하는 거 보고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괜히 왔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나 바쁜데 이런 생각하면 그게 되겠느냐 얘기지. 그 모습은 참 아름답고 좋은데 내면은 그렇지 않다 이게. 내면에서는 전쟁하고 있는 거지. 잡생각과 전쟁하고 치르고 있고 바깥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근엄하게 척 앉아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된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제대로 된 참명상을 배워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얘기단 말이에요. 자, 둘째, 사회 통찰에 대한 얘기예요.
사회 통찰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진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으로서 밝혀냅니다. 여기 이제 논리적 분석의 추론을 밝혀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교하기입니다. 네. 비교하는 것이 바로 추론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거울로 비유되는 마음의 본성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갖춰져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 중에는 대상을 아는 암도 있습니다. 알면 알아차리는 직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론하는 사회 통찰도 알입니다. 사회 통찰을 통해 공성을 드러냄으로써 모든 것에는 자체 성품이 있다는 잘못된 견해를 없애고 잘못된 견해로 살아가는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를 실현시킵니다. 즉 주인은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라는 주기가 없어진 평등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내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라는 최종 경계에 이르게 합니다. 자, 주인은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평등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객이 없다. 주인 따로 손님 따로 없고, 두 번째, 너 나가 평등하대. 예. 그러면 평등이 다른 이름이 뭘까요? 그죠? 예. 평등이 다른 이름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추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추론. 이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 얘기가 그런 얘기죠. 깨달음을 얻는데 두 가지 인식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직관이고 하나는 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추론의 특징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대상을 아는 방법이야. 추리죠. 그래서 이제 도둑이 들었는데 범인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러면은 그것은 이제 이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돋보기를 갖고 촥 살핀다든지 약품을 착 뿌려가지고 뭐가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문 같은 채취하고죠. 이런 걸 딱 수집해가지고는 범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에다가 지문을 딱 넣으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가 훔쳐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 눈으로 확인되는 증거를 갖고 추리를 해가지고 도적을 잡아내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는 거는 알아챈 직관이 하는 거고 직관을 통해 가지고 추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추론을 통해 공성을 파악해내는 거죠. 그래서 원칙 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해심일경 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직관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알고 안다. 그럼 무상고 무아를 직관했으면 그 다음에 공성에 대해서 이제 추론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성은 추론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라는 주객이 없인 평등 그들의 진실을 밝혀내는 인식 전환이 일어난다. 네. 자, 거기에 사유를 통찰해 공성을 드러내는 것은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 생각할 사, 지혜자. 추론을 통해서. 그 주인은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라는 주객이 없는 평등한 경계에는 수해라 그래요. 닦아서 얻는 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가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스님이다. 마지막 경계는 깨달음이죠. 네. 자, 셋째 봅시다. 마음 멈추고 심은 거울의 바탕을 드러냅니다. 불순물이 깔아지면 물이 맑아져 거울같이 되듯 비에 있는 거울의 면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거울에 나타나게 하는 바탕이 마음 거울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도, 의욕을 멈추어야 하고 그 방법을 멈추고 심, 즉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채는 훈련입니다. 대상을 인식할 때 하고자 하는 의도나 의욕 등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고 멈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멈추는 훈련이, 이게는 상카라를 멈추는 거죠. 정형적인 사마타 수행, 이게. 물그릇을 흔들지 않고 가만히 두면 흙탕물이 저절로 가라앉아 거울 같은 맑은 상태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마음 멈추고 심은 무분별 상태의 텅 빈 마음 거울이 나타나도록 하여 분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마음의 본성이 공함을 드러냅니다. 이때 생각과 감정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멈추는 훈련이에요. 멈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를 멈추느냐? 상카라를 멈추는 거죠. 예. 상카라는 이제 이게 형성작용, 예. 형성작용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 의도죠. 형성작용은 뭐냐면 이것저것 결합해가 새로 만들어내는 정신작용을 얘기해요. 그걸 멈추는 거예요. 근데 흙탕물이 깔아앉으면 아주 맑고 깨끗하게 되는 것 같은 이치요. 예, 아주 중요하다. 이게 마음 멈추고 쉰다는 거죠. 스위치 딱 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느냐, 극기명상 때 이 방법 쓰는 거. 극기명상. 극기명상 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스위치를 끄듯이 그냥 멈추라. 아무것도 하지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막 온갖 잡생각이 막 올라오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한 번 할 때 한 1분씩 가거든. 자주 하면 습관이 들면 1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출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이 멈추고 쉰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3분이고 5분이고 가능해져요. 10분도 가능해지고. 자, 그 다음 넷째 봅시다. 한 공간은 분별이 없는 상태의 그 무분별이죠. 분별이 없는 상태의 텅 빈 거울이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은 가고 오미 현형으로 부정돼요. 자아와 실체가 환영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내 무분별 상태를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때가 온갖 잡생각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 공간을 이루는 방법은 눈의 시선을 주인은 손님을 주인에 두고 시야를 넓혀 주변 환경까지 시야 속에 둡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 시야를 계속 넓히는 거죠. 맞죠? 마음의 시선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몸의 좌우와 뒤쪽에 둡니다. 뒤쪽에 두는 거 마음. 눈에 보이는 것만 두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야 눈의 시선과 마음의 시선을 한 공간으로 하여 의식의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과 마음의 시선과 시야는 모두 직접 지각입니다. 직접 지각하는 인식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자꾸 하면 마음에 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 되면은 마음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죠, 실험. 그냥 상상입니다. 실험을 해보는데,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죠, 손. 올려가 이렇게 한번 뒤로 한번 돌려보시죠, 뒤쪽으로. 이래 할 때 눈을 보이잖아요? 요 손 감각을 잊지 말고 뒤로 해가지고 쭉 돌리면 어때요? 감각 따라서 의식 가죠? 뒤쪽으로 가죠? 그죠? 앞으로 돌리는 거죠. 어때요? 자, 다시 한번 또 돌립니다. 의식이 감각을 따라서 뒤쪽으로 쫙 갔다가 쫙 앞으로 옵니다. 됐습니다. 이 이상한 거, 우리는 늘 의식을 앞으로만 쓰고 좌우는 안 쓰고 있다가 감각 느낌을 따라서 의식이 움직이잖아. 뒤쪽으로 가면 의식 뒤로 가잖아요.
얘기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의식을 좌우로 뒤쪽으로 다 둘 수가 있어요. 네. 안 되는 분 있어요? 네. 그 산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의식이 뒤쪽으로 간다니까요. 하면.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요 뒷머리, 등 뒤쪽으로 안 보는 쪽 다 이 의식의 영역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이야기하죠. 저는 의식의 반경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이제 어디 보고 있는가 하면 동국대 보고 있어요. 그 다 캠퍼스 다 보여요. 저쪽으로는 이제 서울역 강한문 쪽에 요 뒤쪽 부분도 다 보여요. 도로 부분까지. 이 의식 공간을 확 넓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훈련이에요, 하나. 훈련해보면은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또 어디 보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그 옛날에 갔던 맨하탄 거리를 보고 있어요, 지금. 브로드웨이 그 하는데 그 공연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다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저 인도 달람살라, 예. 그게 달라이 라마슨 계신 곳집. 그쪽 동네가 다 보여요. 그거 살았거든요. 그럼 뭘 보겠어요? 내 기억을 객관화 시켜서 보는 것이야. 알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 똑같이 사물 보이듯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의식의 반경을 넓히면 그렇게 넓힐 수가 있다. 하는 거. 근데 이건 신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혜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한 공간은 무분별히 텅 빈 마음 상태를 유지시키며, 자, 이 무분별히 텅 빈 상태를 유지시키니까 잡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잡생각, 예. 감정, 이게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손님으로 하거나, 내가 주인으로서 손님을 접대할 때, 잡생각이 안 일어나고, 감정이 안 일어나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평온한 상태에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내가 평온한 상태에서 어때요? 손님의 입장에서 가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진정한 다도 아니겠어요? 그래 차 한 잔 마시기 위해서 가가지고 온갖 잡생각 다 하고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는데 온갖 잡생각 다 하면서 접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 거울에 나타나는 갖가지 생각과 감정이 환영임을 알게 하는 마음의 눈이 생기게 하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텅 빈 이 무분별 상태의 마음을 이렇게 공간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래서 막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객관적이 보여요. 그게 환영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환영이면 안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안다 하는 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을 이루는 자체가 지혜 개발에 또 아주 용이해요. 생각이 일어났는데도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이듯이 보인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눈이 생기게 하면 공감 능력이 생기게 합니다. 공감 능력이 생긴다는 건 한 공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거울 같은 마음의 본성인 깨있는 무분별의 지혜를 현현시킵니다. 무분별의 지혜가 뭐예요? 공적 영지예요. 안갑박이 텅 비있지만 시정스럽게 아는 암 탁 던져. 네, 영지라 그러는데 성가에서는 이런 말도 써요. 자, 이 알미에 대한 공부를 좀 하죠. 자, 진실시키는 자 대성 귀신론에서 이거는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쉽지는 않다죠. 대상 인식이 아는데 진실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르게 알든 삿되게 알든 관계없어요. 침에 걸려서 알든 안다 하는 건 진실하다는 뜻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공정영지는 보조국사께서 하시는 얘기죠. 안과 밖이 텅 비어있다. 비어있고 고요하다 이거죠. 근데 신령스럽게 안다. 요건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빼야 됩니다. 그 알지자 같은 지자. 로료상지는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참선요지에서 얘기합니다. 참선요지에는 허우선사가 지은 겁니다. 124까지 40분 중국 스님이에요. 로료, 그러니까 분명하게 끝이는 또 있어요. 항상 안다. 안 바뀐데 항상 안다 이죠. 이 항상 안다는 말이나 진실직지나 같은 뜻이에요. 안다 하니 저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항상 아는 거죠. 항상. 이게 이제 깨달음. 항상 안다고 해놓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게 있겠죠. 그게 뭘까?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은 항상 아는 알미 없어요. 숙면 상태는 아무것도 없다. 예,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일까? 깨치지 못하는 사람일까? 깨달았다고 하면서 깊이 잠에 빠져버렸다. 깨달은 사람일까? 아닐까? 아니죠. 깨달은 사람은 뭔가 막 오메이려라 그래요. 오메이려. 내가 낮에 의식 낮이나 밤이나 의식 늘 깨있는 걸 24시간 의식이 깨있다. 그게 깨달은 사람. 로료상지를 얘기를 설명하다 보니 이제 깨달음까지 간 건데 로료상지의 깨달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메이려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른 말 로료상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0가지 더 넘어요.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마음 움직임이 있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대상이 반응하면서 마음 움직임이 있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가 없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자비가 없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오메이레 같이 24시간 깨있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해서 경전이나 논설을 근거하면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또, 수연이 없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불변은 알았는데, 수연이 없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뭘 근거를 하는가 하면은,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소에 보면, 뭐를 인용하는가 하면은, 제1위공은 공과 불공을 다 갖춘 게 제1위공이다. 공만 알고 불공을 모르면 어리석다 이래 됐어요. 공은 불변이고 공하지 않는 건 수연이 인연 따르는 거거든. 수연이에요. 공은 알았는데 그러니까 불변은 알았는데 수연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불변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성가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열애선에 빠진 것이다. 열애선. 조사선은 불변과 수변을 다 같이 갖추고 있는데 열애선은 불변만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건 어리석은 자의 표본이. 그게 이제 바로 똥물 먹는 걸 얘기해요. 똥물 먹는 거는 밥이나 똥물에 같다 이래 보는 거. 그거는 불변 갖고 하는 얘기거든. 그건 수연이 없어요. 그래서 똥물 먹는 것을 깨달음의 표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나가던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느 거사가 스님들 바로 공양하고 있는데 똥을 그냥 한 바켓을 가져가서 전부 바로에 담아주고 스님들이 당신이 선방이 좀 정진하고 깨달으신 분이라면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퍼다 주면서. 스님들 어떻게 다 도망가버려. 냄새 나가지고. 옛날 얘기. 근데 그 사람 똥물을 먹는 거예요. 얘기. 그래서 그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왜? 불변의 이치는 좀 알긴 알았는데 수연의 이치를 모르는 거죠. 불변과 수연은 동일하게 무자성이에요. 불변하니까 자체 성품이 없는 거고 자체 성품이 없는 건 안 바뀌거든요. 인연을 따르는 것도 자체 성품이 없어서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불변 수연을 같이 보는 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선문수경에 백파선사의 선문수경에 보면은 딱 나와 있어요. 별 정보를 제가 다 제공하죠. 그래서 이제 꼭 그 깨달았다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얘기한 걸 근거를 하고 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마음 거울 기능이 모여서 거울 같은 영지의 마음으로 성숙해 갑니다. 이제 무분별 상태를 유지하면서 육안이 일거진 눈에 육안에서 심 안으로 전환합니다. 즉 무분별 거울의 참명상을 통해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뜨려 보아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 손님이라는 고정된 시각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는 참명상의 시작입니다.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라는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개념.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손님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영역에서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에요. 근데 이런 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걸 이 네 가지 마음 거울이 기능을 딱 비춰보면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정된 시각이 진실이 아님을 깨닫는 참명상의 시작입니다. 무분별의 마음 상태에서 변하는 무상과 변함으로 만족스럽지 않는 고와 만족스럽지 않는 고의 현상을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없어 무아임을 알아차리면 환희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환희라 하는 건 이게 항상하다 하는 것도 환영이고 즐겁다 하는 것도 환영이고 내가 있다 내다 하는 것도 환영이구나. 이런 게 환의 경지예요. 그 다음에 자성이 없는 공성이 드러나면 공의 경지에 이르르고 화의 경지까지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죠? 심오해요.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뭐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배워가서 이걸 가지고 뭐를 이렇게 딱 점검해보면 다 드러내요.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참명상도 이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멘터죠. 멘터는 길잡이가 해야 합니다. 길잡이는 죽비를 도구 삼아 행달을 주도하지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 역할을 합니다. 멘터의 언어 속에는 궁극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참여자를 하여금 슬픔과 비탄을 벗어나게 하고 대자유를 얻게 합니다. 이는 언어 속에 궁극의 뜻이 담겨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어를 통해서
어느 차원을 넘어서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예.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길을 여신 분이 선사들이 얘기하죠. 법문도가 적각 깨닫는다는 말이지만 그런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차원을 넘어가 버렸죠. 네, 대단한. 그래서 여기 멘토라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명상 참여자 하여금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게 하고 대자유를 얻게 합니다. 멘토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중개하여 대화하듯이 인도할 뿐입니다. 지시하듯이 이끌어가면 경직이 일어나고 명상이 되지 않습니다. 명상 길잡이는 주인과 손님의 자세, 표정 등을 살펴보고 명상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때그때 알맞은 멘토로 명상 체험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이게 이제 인도자가 하는 얘기하죠. 초보자를 이제 이해하는 멘토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멘토 인도에 있으면 그 다음에 스스로 하도록. 네. 자, 주인과 손님의 4단계 다섯 일미참 명상이에요. 거창하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을 받고,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다로 시작해서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다 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나아가서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다로 이제 최종 경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최종 단계의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다 하고 처음 단계의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다 하고 이제, 청원 유신선사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이게 이제 상당히 명확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이분, 자, 청원 유신선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국 송나라 때 스님인데, 250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 노승이 30여 년 전, 아직 참선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었다. 그 뒤 선지식을 챙겨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이제 마음을 쉬고 산을 보니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경계를 저는 4가지로 경계로 늘어뜨렸어요. 경환, 공화에게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수행하기 전에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로 보여요. 그런 겉모습 육안의 영역이죠. 육안의 영역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산이라는 개념이라든지 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하다 보니까 지만이 열릴 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사물을 깨뜨려 보게 됩니다. 깨뜨려 볼 때는 산이라고 하는 산이 아니구나. 산도 매 순간 변화가 있구나. 물도 매 순간 흘러가면서 변화를 일으키구나. 예,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다 비가 돼서 또 내리잖아요. 순환하게. 일단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를 물이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물이 또 깡깡을 얼음이 되면 그 물이라고 안 한다고요. 이 말은 변한다는 거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2번째 경계예요. 그런 경계를 다 거치고 나면 그때 다시 산을 볼 때 산일 뿐이고 물을 볼 때 물일 뿐이다. 이래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는 뭔가 산과 물을 부정해 버렸기 때문에 부정을 했다 이야. 그 다시 산이 물이 등장하는 것은 제 속의 간섭에 따라서 그냥 산이라고 하고 물이라고 할 뿐이에요. 산이라고 할 뿐이고 물이라고 할 뿐이에요. 제 속의 간섭에 따라서. 원래는 어때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 속의 간섭에 따라서 그렇게 한대.
쉽게 말하면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명을 했는데 사적인 얘기할 때는 너가 어떻고 내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처님 왜 무아라고 하면서 왜 내다 너다 나라 하는 걸 내세웁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무아가 진실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너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얘기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세속에 살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약속 저걸 산이라 하고 저건 물이라 하자. 이렇게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물이 됐다 이게야. 그건 조건을 갖춰서 산일 뿐이고 물일 뿐이다. 그치? 뒤에는 변한다는 거와 상호 오존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할 뿐이다. 얘기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선의 경계라고 하는 거는 연기라든지 무상이라는 이게 다 배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은 서장에 봐도 조주무자를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왜 자꾸 없다고 할까?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 없다고 하는 건 모든 걸 부정해버리는 말이에요. 걔가 불성이 있든 없든 있다 없다 하는 견해를 다 부정하는 게 무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것을 극명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은 대선사가 이랬으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것과 같다. 조주무자.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으면 현재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망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거나 조주무자 무를 붙들면은 망념이 없는 거랑 똑같다 이게야.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갖고 얘기하는 건 무상이잖아요. 성가에서는 무상을 부정하거나 연기를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 선 하나만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이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알면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많이 아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법이에요. 또 질문 있어요? 그사님 질문을 안 하세요? 명상을 할 때, 잡생각이 의도치 않게 확 일어났다 확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본인이 분별하는 그런 아주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사회의 의식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꼭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지잖아요. 존재의 근원을 깨뜨려 보는 힘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있다 없다로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막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건데 생각이 일어났다. 아이고 내 못 살아. 이게 왜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날 조건돼서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질 조건돼서 사라질 뿐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이렇게 깨뜨려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을 해가지고 집중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근육이 생기면 아예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훈련에 의해서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 지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지혜 입장에서 뭔가만 일어나면 일어나는 실체가 없다고 보는 거죠. 사라지면 사라지는 실체가 없다는 걸 깨뜨려 아는 거예요. 건강삼매경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길 때는 죽지 죽지 않고 생기고 있으니까 안 죽잖아요. 불멸이죠. 사라질 때는 불생을 얘기한대. 사라지니까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멸을 통해서 뭘 보겠냐면 불생불멸을 보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바탕이에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만 그 바탕은 늘 불생불멸이에요. 왜 건강산미경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손님과 주인의 4단계 다스일미차 명상을 요거는 명상할 수 있는 거는 같이 명상하고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하겠습니다.